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은 백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쌤 말씀드렸죠.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뒤에 할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고구려뿐만 아니고 백제 신라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토착민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온조왕편을 보시면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왕자가 한강유역의 터를 잡고 그 지역의 토착민과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과서 5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가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에 의해서 토착민과 결합해서 건국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제도 비슷합니다. 일단 백제는 고구려하고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요. 삼국사기 온조왕편을 보시면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교과서 52페이지를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록만 사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유적과 유물도 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구려의 수도였던 졸본 지역하고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 부분입니다. 한성. 이 한성 부분하고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무덤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동되는 무덤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 고구려와 백제의 비슷한 스타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무덤 양식의 이름은요, 돌무지 무덤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돌을 쌓았습니다. 무지로 쌓아가지고 만든 무덤을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무덤과 그리고 한강 유역에 있었던 백제 무덤의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국사기 온조왕편 기록과 고구려와 백제의 옛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무덤의 양식이 비슷한 것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구나, 또는 부여에서 이어지는 고구려 백제 이런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북쪽에서 내려왔던 이주민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국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역에 있었던 토착민들의 그 나라도 있었겠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민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고구려 그리고 백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건국은 한강 유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토착 세력과 이주민 세력의 결합으로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이 됐던 한성 지역은 한강 유역에 이르는 넓은 평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백제 초기 때는 여러 왕들이 넓은 평야 지역의 생산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업적을 쌓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고구려 사례를 봤을 때 중앙 집권 국가와 그리고 강대국이 됐던 요소들을 살펴봤잖아요. 왕권 강화, 영토 확장, 불교 수용, 조직 정비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백제 연결시키시면 답이 나옵니다. 고이항부터 보겠습니다. 고이항 할 때 그 고이항 고등학교 2학년 고2 아닙니다. 패션왕이야? 복학왕이야? 정말 아재왕이었습니다. 자, 고이항 때는 법을 정비합니다. 자, 근데 어떤 법을 정리했냐면, 형벌이나 이런 것들도 조직을 했지만 어떤 걸 했냐면요, 이렇게 관리 등급을 나눴을 뿐만 아니고 그 관리 등급에 따른 관리 옷 색깔의 등급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관리 등급을 나누고 그 관리 등급에 맞춰서 옷을 규정을 했다는 건데요, 왕부터 해서 말단 관리대까지 위계 질서를 만들면서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목지국을 정벌하면서 드디어 이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백제가 마한의 중심 세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영토를 넓혀가고 조직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었던 백제는 드디어 근초고왕이라는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전사했다는 거 배웠잖아요. 원통해라. 어느 왕이죠? 원통왕 아니야. 고국 원왕이었죠. 자, 이 왕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했을 때 맞서 싸우다가 흘러나오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다고 했죠. 그때가 언제냐? 백제로 따지면 근초고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위기가 한 나라에게는 전성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부분이 역사에는 수도 없이 많답니다. 고구려까지 공격했던 백제 근초왕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무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왕권을 강화시켰답니다. 어떻게 해요?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자상속을 이때 백제에서는 확립합니다. 고구려 시대 때도 배웠었죠. 언제였다고요? 고국천왕 때죠. 어쨌든 근초고왕 때 왕위가 부자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해진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병력을 남쪽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들을 정벌하는 데 썼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현재도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곡창지대입니다. 이 지역이 곡창지대였어요. 이 곡창지대를 점령하게 돼서 자기 나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력이 높아지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고구려 평양성 공격이었어요.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원통하게 전사했죠. 그걸 수습한 왕이 소수림 왕이었던 것까지 기억나시죠? 한반도 내부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주변 해외로도 교류를 펼쳐갔죠. 죄송합니다. 일본의 규슈 지역, 중국의 요하강 서쪽에 있었던 요서 지역, 중국 내륙 지역까지 교류와 세력을 넓혀가는데 업적을 남긴 왕이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이제 이런 업적을 남긴 근초고왕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되고 기틀을 마련한 백제인데 이제 완성을 딱 마침표를 쫙 baby one more time 죄송합니다. 딱 마침표를 찍으면 되죠. 활용점정. 점을 하나 탁 찍으니까 그림이었던 용이 쫙 날아가는 그 활용점정. 이제 말물이를 한번 적어볼게요. 뭐 하나 빠졌잖아요. 고구려 얘기했을 때 이거 안 했잖아요. 자, 일단 율령 법했고 왕위 부자 상속했고 영토 확장했고 뭐가 남았지? 참고로 백제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될 분들은 교육학 배울 텐데 백제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다고 설명은 돼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불교가 이때 도입이 됩니다. 언제? 백제 침유왕 때요. 불교를 공인합니다. 불교가 국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왕권의 강화에도 연관이 돼요. 이게 왜? 귀족과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왕으로 모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고구려 편을 잘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백제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의 중앙 조직 체제와 지방 조직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도 부여씨를 가진 부여씨? 부여? 고구려에 있던 그 부여? 맞아요. 그리고 현재 백제 옛날 수도였던 사비도 지금 부여시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가보면 있어요. 진짜 부여시입니다. 그러면 백제가 고구려보다는 부여를 계승했다는 걸 알리는 건가?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부여시를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이 회의를 했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회의는 뭐라 그러냐면 정사암 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사암 회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각 귀족들이 중앙으로 편입하게 되고 고구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귀족들의 대표를 왕이 뽑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대대로라고 불렸잖아요. 백제에서는 상좌평이라고 불렀답니다. 상좌평, 좌평 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제의 좀 높은 관직을 좌평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좌평이라는 뜻이겠죠. 이 상좌평을 중심으로 해서 왕과 귀족들이 함께 다스리는, 그리고 당시의 귀족들의 등급은 총 16등급이 있었는데요. 이런 조직을 가진 중앙행정 조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방도 국가에서 통치를 했어야 됐는데요. 수도를 딱 5단위로 나눠가지고 방으로 하나씩 삼는 겁니다. 그래서 5방. 그리고 지방은 방위명으로 해서 5부로 나눠서 5부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5방, 5부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구려와 비교가 되죠. 신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가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제가 성장하고 백제 정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